대결이 좋아. 오늘의 대결은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일본의 대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거의 모든 해외 도박사들 및 베팅업체로부터 대한민국을 2위로 밀어내고 압도적 우승 후보로 일본을 점찍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콜롬비아전 패배 이후 독일, 터키, 페루 등 나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훌륭한 경기력과 골 폭격을 이어가며 완벽에 가깝게 아시안컵을 준비하는데 성공하고 여정길에 오르게 되었다. 일단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2승만 거두면 FIFA 랭킹에서 독일을 제칠 수 있다. 만약 해외 도박사 및 베팅업체들의 예측대로 일본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우루과이, 미국, 모로코, 콜롬비아, 멕시코, 독일을 제치고 크로아티아 바로 미친 랭킹 11위를 차지하게 된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후에 월드컵 예선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경우 최소 포트 2. 정말 운이 좋으면 포트 1도 노릴 수도 있게 되는 엄청난 랭킹이다. 다만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지도자 커리어 내내 토너먼트 대회 우승 기록이 없고 준우승 징크스가 심하다는 부분은 일본 대표팀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다. 히로시마 감독으로 천왕배 준우승과 J리그컵 준우승, 일본 U-23 감독으로 아시안게임 은메달, 현재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A대표팀 감독으로도 아시안컵 준우승을 기록했다. 특히나 아시안컵 준우승의 경우 그동안 아시안컵에서 이어져 오던 일본의 결승전 전승 행진이 깨졌던 순간이기에 더더욱 뼈아프다. 현재 압도적인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상 최강의 대표팀으로 불리고 있고 연승 행진을 달리며 분위기까지 최고조인 상태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승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모리아스가 이번에도 우승에 실패한다면 아시아 최초 원정 월드컵조 1위 16강 진출이라는 성과가 있음에도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은 자명하며 경질에 대한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1차전은 4대2로 승리하였으나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경기 초반에는 베트남에게 밀리는 경기 양상이 펼쳐졌고 스즈키 자이온의 호러쇼로 인해 스코어로도 2대1로 리드당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자국인들은 물론 전세계 축구들도 다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역전당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쳤고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졌던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 이슈도 겹치며 경기를 뒤집어냈던 모습만큼은 긍정적이다. 또한 아직 대회 초반인 만큼 점차 경기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고 어쨌든 결과는 챙겼으니 아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후 각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는 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진땀 승부 끝에 제압한 일본과 이라크의 대결이다. 이 경기의 승자는 D조 1위를 사실상 확정하여 8강까지 조 2위 이하의 국가만 상대하는 그나마 편한 대진을 받아들게 되지만 패자는 D조 2위가 유력해지고 곧 대한민국이 속한 2조 1위와 16강에서 맞붙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때문에 이 경기는 한국에서도 크게 주목하는 경기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이 패배하기를 바라면서도 16강에서 일본을 만나기 바라지 않는 팬들이 많아 딜레마에 빠진 팬들이 많다. 16강부터 일본을 만나는 것은 우승을 바라보는 한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갈 길이 먼 마당에 16강부터 힘을 상당히 소진하게 된다. 즉 일본이 반대쪽 블록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승리를 원하지는 않는 상태다. 게다가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이긴 팀은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한다는 징크스도 있어서 만나는 상황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도 이라크도 사정이 다르진 않아서 16강부터 한국을 만나는 건 둘 다 피하고 싶을 것이 뻔한 만큼 이 경기를 절대 대충 임할 수 없다. 즉 두 팀 입장에서 이 경기는 조 1위 결정전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16강에서 2조 1위가 유력한 한국과 대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게다가 용케 한국을 넘었다고 해도 8강에서 이란이라는 또 다른 우승 후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준결승에 진출하기 위한 여정이 16강 한국 -8강 이란이라면 설령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페이스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이 갈 것이 분명하다. 말 그대로 이 경기로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할 수 있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이라크가 일본이 베트남전에서 드러낸 세트피스 수비 약점과 공중볼 경합 열세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이며 일본은 이 경기는 물론 우승을 위해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이 경기를 이긴다면 FIFA 랭킹 16위가 되어 독일을 앞지르게 된다. 무승부를 거둘 시 17위 유지, 패배할 시에는 스위스에 미친 18위로 내려간다. 물론 일본은 그동안 쌓아둔 포인트가 워낙 많고 이라크도 FIFA 랭킹 62위라 그렇게까지 약체가 아닌 만큼 설령 패배해도 순위에 큰 하락은 없다. 지난 베트남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스즈키 자이온이 또 불안정한 볼 처리를 선보이는 바람에 경기 시작 5분 만에 아이만 후세인이 깔끔한 헤더를 성공. 일찌감치 이라크가 1-0으로 앞서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은 전반전에만 크로스를 16개 올리고 점유율도 7-3을 만들 정도로 이라크를 두들겼으나 정작 절망적인 결정력 때문에 유효슈팅은 0을 기록했고 오히려 전반전 종료 직전 아흐메드 야히야가 단독 돌파 후 올린 크로스를 후세인이 또 다시 헤더로 연결하였고 스즈키의 다리에 맞았지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이라크가 2-0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멀티골을 넣은 후세인이 왼쪽 허벅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체해야 하는 악재를 맞았다. 이미 이 경기의 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종료 즈음에 선수 본인이 테이핑을 잔뜩 붙였던 허벅지를 가리키며 교체 사인을 보내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었다. 후반 10분에 아사노 타쿠마가 페널티킥을 획득했으나 VAR 결과 다이빙이었다는 게 걸려 취소되었다. 후반 20분에 미나미노 타쿠미가 획득한 중앙 부근에서의 프리킥을 도한 리치가 찼지만 골대에서 벗어났다. 이라크의 추가골 기회도 있었지만 무산되었고 그렇게 2-0으로 끝나다 싶던 찰나 후반전 추가 시간 3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라크 골키퍼 잘라라산의 위치 선정 미스로 엔도 와타루가 손쉽게 헤딩골을 넣어 일본이 2-1로 추격했다. 그리고 뒤이은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혼전 상황이 벌어지다 마지막에 도안에게 공이 왔는데 천금 같은 찬스에서 도안이 때린 슛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후 종료 휘슬이 울려 이라크가 이 경기를 이기며 1982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42년 만에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자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경기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은 16강 진출 조기 확정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민망한 2-1 패배로 끝나면서 한순간에 험난한 일정. 우승은커녕 약 31년 전에 당한 도하의 비극을 잇는 알라이안의 비극으로 이라크에게 다시 한번 카타르에서 열린 국제대회 경기에서 수모를 당했다. 특히 31년 전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해 일본의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라크의 동점 골 한 방으로 눈앞에서 날려버린 시련을 겪어야 했던 모리아스 하지메는 이번에는 감독으로서 또 한 번 이라크전 악몽을 경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라크는 대회 직전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관중 평가전에서 일본의 라이벌 대한민국을 상대로 0-1 패배를 경험한 상태였기도 했다. 일본은 1차전에 이어 또 다시 고공축구의 취약점을 보였고 이번에는 패배하며 추후 토너먼트 일정이 조 2위보다 훨씬 편안하기 그지없는 조 1위를 이라크에게 내주고 말았다. 반대로 일본이 1년 전 월드컵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측면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는 이번에도 나오지 못했는데 측면 공격은 이라크가 잘 틀어막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비 부분은 이라크가 잘 뚫었다기보다는 일본의 수비 자체가 너무 헐거웠다. 전술적으로도 이라크가 일본보다 한 수 위였는데 일본은 점유율 72%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음에도 전체적인 경기력은 되려 밀렸다는 점에서 마치 과거 애무축구의 맹점이 되살아난 듯한 모습이었다. 1차전에서 드러난 약점이 취약한 공중볼 방어와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미숙한 골키퍼였는데 그 두 단점이 둘 다 터져버린 것이다. 특히 해외 리그에서 활약 중인 아사노 타쿠마, 미나미노 타쿠미, 쿠보 타케우사 3인방의 부진이 심각했다. 후반전 막바지엔 엔도 와타루가 세트피스로 그나마 만회골을 넣었지만 너무 늦게 터진 추격골이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1차전부터 불안함을 노출한 골키퍼 스즈키 자이오는 2차전에서도 첫 터치부터 이라크에게 소유권을 넘기며 불안정함을 보이더니 결국 얼마 안 가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영원한 약점이었던 힘과 체력, 제공권을 보유한 공격수에 포스트 플레이 소위 롱볼 축구에 크게 당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출혈이 큰 패전이었다. 이라크는 튼튼한 체격과 키를 보유한 아이만 후세인을 원톱으로 세우며 대놓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포스트 플레이를 하겠다는 노림수를 보였는데 일본이 여기에 제대로 걸려들고 말았다. 과거에도 피지컬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던 일본이지만 최근 유수의 유럽 빅리그에서 살아남는 선수들이 많아져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최단신 팀인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면서 불안함을 보이더니 이번 패배로 다시 한번 치명적인 피지컬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일본의 우승 경쟁국인 대한민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모두 피지컬 면에서 여전히 일본보다 한 수 위인데다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많든 적든 다들 보유한 만큼 이 약점이 밝혀졌다는 건 앞으로 일본의 아시안컵 일정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피지컬과 뛰어난 수비 조직력으로 일본의 공세를 잘 방어하고 킬러 후세인의 포스트 플레이가 제대로 먹혀들어가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자이언트 킬링을 성공한 팀이 되었다. 유럽 리거들이 다수 포진한 일본의 공격을 엔도의 헤더골을 제외하면 매우 잘 막아냈으며 점유율이 밀리는 와중에도 몇 안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이라크는 이 경기에서 전력도 안 다한 게 위에서 언급했듯이 멀티골을 넣은 후세인이 부상이 의심되자 전반전이 끝나고 바로 교체해버렸다.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전력을 다하는 상대를 전반전에 일찌감치 가볍게 찍어 누르고 후반전에 체력 안배를 한 셈이다. 이후 만약 이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조 3위로 내려가게 되고 다른 조의 조 3위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별리그 탈락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대회 이전 우승 후보 1순위이자 일본 역사상 최강의 축구 대표팀으로 평가받던 현재의 일본이 36년 만에 조 1위 수성에 실패하였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모리아스가 일본에게 엄청난 굴욕을 선사한 셈이다. 모리아스 입장에서는 우승에 대한 중압감이 더더욱 무거워졌다. 다소 고전하면서 좋은 경기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지만 이전에 경기들보다는 그나마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고 우에다 아야세의 멀티골과 자책골 유도에 힘입어 3-1로 승리하였다. 상대가 사포트 피파 랭킹 146위 인도네시아였음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토너먼트 직전에 치르는 3차전에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면 향후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했다. 결국 이라크전에서 패배하여 안 좋았던 분위기를 승리로 바꿔놓는데 성공하며
2승 1패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직까지는 경기력에 대한 의문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며 우승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오는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유효 슈팅조차 허무하게 실점으로 연결시키면서 또다시 일본 축구 팬들의 꼭지를 돌게 만들었다. 2차전에서의 패배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은 탓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골키퍼 리스크였고, 모리아스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과감하게 주전 골키퍼 교체를 강행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이온을 믿고 가느냐 둘 중 하나였는데, 자이온은 이번에도 모리아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다. 만약 자이온이 토너먼트에 가서도 똑같은 경기력으로 일본의 탈락에 일조한다면 그 자이온을 선택한 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모리아스 입장에서는 자이온의 경기력이 향상되어 일본의 우승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16강 바레인전은 롱패스에서는 다소 실수가 많았지만 짧은 패스를 통한 유기적인 빌드업을 통해 처음으로 우승 후보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바레인을 3대1로 완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전에서 개선된 경기력과 분위기가 보약이 됐는지 그대로 경기력이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었고, 경기를 정규 시간 안에 끝내면서 체력 안배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하여 교체 투입된 미토마 카오루가 빠른 스피드로 바레인 수비진들을 괴롭히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준 것 또한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골키퍼인 스즈키 자이오는 또다시 어이없는 실점을 기록하였다. 자신의 펀칭 미스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공을 다시 캐치하는 과정에서 우에다 아야세와 공중볼 경합을 하는 예능쇼를 선보이며 자신이 일본의 엑스맨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팀의 개선된 경기력으로 느슨해진 일본 축구팬들의 분위기에 긴장감을 주면서 일본 축구팬들의 저혈압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이다. 8강에서 만날 상대는 이란이고 그 어느 때보다 상대에게 찬스가 많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대회 최대 고비 중 하나를 넘기기 위해 자이온의 각성이 필요할 것이다. 8강 이란전 전반전에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통한 유기적인 빌드업으로 이란을 몰아붙였고, 모리타 히데마사의 선제골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이란이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 롱볼과 높은 크로스를 이용해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일본을 완전히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스즈키 자이온의 골킥 미스로 인한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 이타쿠라 코의 페널티 박스 반칙으로 인한 PK 득점으로 역전골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란이 경기를 뒤집었다. 그리고 일본은 충격적인 8강 탈락을 맞이했다. 아무래도 일본이 피지컬적으로 열세에 있기에 조직력과 전술로 승부를 보려 했지만 이란이 대놓고 피지컬로 밀어붙이자 생각보다 더 고전하였으며, 이란 측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스즈키 자이온과 이타쿠라 코의 실수를 잘 포착해내어 기회로 만들어내 승리하게 된 셈이었다. 지난 월드컵에서 좋은 의미로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나쁜 의미로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자타공인 우승후보 0순위로 꼽혔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매 경기마다 졸전을 거듭한 끝에 8강전에서 이란에게 패배하며 대회 최고의 우승후보로 전락했다. 그러나 곧바로 4강전에서 한국이 약체인 요르단한테 완패하면서 서로 피장파장이 되었다. 일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타국 선수들에 비하면 피지컬이 다소 약한 점은 어쩔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고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이는 탈락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모리아스 아즈메 감독이 가장 비판받는 점은 뭐니뭐니 해도 다름 아닌 스즈키 자이온의 무조건적인 기용으로, 스즈키는 조별리그 이후 모든 경기에서 도저히 국가대표팀 주전 골키퍼라고는 보기 힘든 최악의 민망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탈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스즈키를 계속해서 믿어주며 팀의 탈락에 기여한 것은 모리아스 감독에게 확실히 책임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골키퍼 자원들이 스즈키 골키퍼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FIFA 랭킹으로 따졌을 경우 자신보다 겨우 몇 계단 아래의 강호 이란에게 패배한다는 건 아주 납득 못할 건 아니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이 예상되었던 대회에서 충격의 8강 탈락이라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업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저조한 성적표를 가져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애초에 8강에서 이란을 만나게 된 것도 본인들이 조별리그에서 이라크에게 패배하여 조 1위를 놓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에 이란이 강해서 8강에서 떨어졌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물론 조별리그에서 2위를 한 대한민국을 만나 16강에서 떨어질 위험성도 있었지만 이라크한테 패한 것도 대한민국을 피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모리아스 아즈메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팀을 지휘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감독이다. 불과 1년 전 월드컵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 역대 최강이라 평가받는 일본의 스쿼드, 지난 대회의 성적이 준우승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 이번 AFC 아시안컵의 압도적인 우승후보 1순위로 꼽혔던 기대감 등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우승했어야 했다. 모리아스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탈락을 당하게 되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문제였고 현재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질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계약 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일단 일본 축구협회에서는 재신임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다. 일본 축협의 타시마 코조 회장은 경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최강이라고 들떠있던 게 문제인 거다. 월드컵에서 일본이 독일이나 스페인에게 이겼던 것이 아시안컵에서도 일어난 것뿐이다. 패배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언급. 결국 모리아스 감독의 경질 여부는 이후 이어지는 월드컵 지역 예선의 경기력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